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희훈입니다. 지난주 우리 증시 코스피와 코스닥 양지수 모두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주간 기준으로는 2% 넘는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2170선까지 올랐고요. 코스닥은 두 달 만에 710선까지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시장 상황들 오늘 출발 증시와이드 2부와 함께 꼼꼼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라이브 매매 타임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를 하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예상 체결가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0.2% 다시 상승세 뜹니다. 2182포인트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1위부터 5위까지 혼조세 보입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다시 한번 상승세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0.5% 넘으면서 상승하면서 45,000원대까지 회복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0일 사이에 3거래일을 제외하고 외국인들 매수세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 지난주에만 10% 넘게 올랐습니다. 오늘 조금씩 조정 들어올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1% 넘게 하락하면서 73,700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약보합권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도 1% 넘게 빠졌었죠. 이제 13만 원 선에서 12만 8천 원 선까지 내려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오늘 강보합권 예상되고 있습니다. 40만 3,500원 바라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증선위가 삼성 바이오로직스 집행정지에 즉시 항고를 결정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네, 이어서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와 7위는 계속 엎치락 뒤치락 하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LG화학 6위권 예상되고 있는데요. 오늘 1.74% 상승하면서 38만 원 선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주 30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은 오늘 2% 가까운 상승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21만 2,500원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포스코가 0.56% 하락세 예상됩니다. 26만 6,500원 선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지고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이 연간 영업이익이 1조 원을 넘어섰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오늘 0.8% 하락세 예상되고요. 11만 6,500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SK텔레콤 약보합권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11위부터 15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11위부터 15위까지는 혼조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31일에 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1% 넘게 하락하면서 12만 8천 원 선 바라보고 있고요. 한국전력도 오늘 0.76% 하락하면서 32,800원 선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모비스 지난주 금요일에 2% 넘게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그대로 회복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2.8% 상승하면서 21만 4,500원 바라보고 있고요. KB금융 오늘 강세 나타낼 것으로 보여집니다. 2% 넘게 상승하면서 47,500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16위부터 2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지난주 금요일에는 16위부터 20위까지 모두 상승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LG생활건강 지난주에 이 어닝 서프라이즈와 함께 5% 넘게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는데요. 오늘 1% 추가 상승세 예상되고 있고요. SK 지난주 금요일에 2% 넘는 상승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0.7% 빠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삼성생명도 오늘 약보합권 예상되고 있습니다. SK 이노베이션과 삼성 SDS 모두 보합권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0.5% 상승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715선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지난주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 셀트리온 헬스케어였습니다. 오늘 1% 넘게 상승하면서 72,300원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신라젠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금요일에 상승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보합권 예상되고 있습니다. CJ ENM 외국인들 5거래 연속 매수세 나타내고 있는데 오늘 2% 넘는 상승세 예상됩니다. 21만 4천원 선 바라보고 있고요. 바이로메드 올해 글로벌 임상 3상 결과를 발표합니다. 이에 대한 기대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주 외국인들 순매수세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오늘 0.04% 강보합권 예상되고 있고 26만 원 선 바라보고 있습니다. 포스코캠텍 지난주 금요일에 6% 넘게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어느새 6만 원 선까지 올라온 모습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오늘 1% 가깝게 상승하면서 6만 1,300원 선 바라보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메디톡스 오늘 0.3% 강보합권 예상되고 있고요.
HLB도 0.84% 하락하면서 7만 1,000원 선 바라보고 있습니다. 펄어비스 오늘 0.4% 상승세 예상되고 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에 4% 넘게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이 검은 사막이 대만 게임쇼에서 상을 휩쓸면서 이 상승세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스튜디오 드래곤 9위권까지 내려왔습니다. 0.6% 상승하면서 91,200원 선 바라보고 있습니다. 코오롱 티슈진 오늘 약보합권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시초가 공략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B금융투자 김현겸 주식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대형주에서 실적 발표한 기업 중에서 매수할 만한 종목을 좀 꼽아봤는데요.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삼성 SDI입니다. 삼성 SDI 지난 4분기 실적 발표를 했고요. 매출액 2.48조 원, 전년 대비 33.7% 증가했고요. 영업이익 2,487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110% 영업이익 증가가 있었습니다. 시장 예상치와 좀 부합하는 그런 실적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렇게 4분기 실적이 양호했던 것은 중대형 전지, 상업용 ESS 실적 둔화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시장 성장에 따른 유럽향 EV 배터리 공급 확대가 주요 원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전체 2019년 영업이익은 예상 영업이익은 지금 약 8천억대 후반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증권사에서는 8,762억 원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2018년 대비해서 약 23% 증가된 실적 전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대표 성장주, 그러니까 대형주에서 대표 대형 성장주로서의 위용을 올해에도 역시 동사가 충분히 차지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성장주의 모멘텀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동사가 어떻게 보면은 LG화학에 비해서 경쟁자 LG화학에 비해서 좀 미진한 부분이 바로 자동차 부분인데요. 이 부분 역시 이 흑자 전환 기대가 2020년 하반기부터 흑자 전환이 될 거라고 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전체적으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매수가는 시초가고요. 목표가 30만 원, 손절 라인 20만 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난주 이 영업이익을 발표한 삼성 SDI 추천을 해주셨는데요. 올해에도 성장을 이어나갈 것이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DB금융투자 김현겸 주식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인 라이브 매매 타임을 갖기에 앞서서요.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그리고 하베스트 인베스트먼트 최낙철 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곧 설 연휴입니다. 이 설 연휴를 앞두고는 또 전략을 달리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신일섭 소장님, 어떤 전략으로 좀 접근해보면 될까요? 네, 설 연휴가 오히려 아쉬운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나라 증시는 계속 좀 청개구리 증시였다가 이제 좀 다시 제대로 정상대로 이제 편입하는 그 추세였는데 지금 다우 나스닥도 그렇고 중국 상해나 심천도 그렇고 지금 다시 살아나는 분위기거든요. 사실 우리나라는 미국이랑 관련이 더 깊기 때문에 다우 나스닥의 반등이 중요했는데 다우 나스닥은 정말 굉장히 큰 반등으로 2018년 12월 달에 그런 거대한 음봉으로 다 깨트린 부분을 거의 만회를 하는 수준으로 반등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굳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중국 증시가 조금 살아나면서 우리나라 중국 관련주에도 훈풍이 돌아오면서 중국 관련주들이 이제 분위기 메이커거든요. 분위기 메이커를 하면서 다 전반적으로 좋아지는 그리고 바이오의 어떤 쉼표를 찍는 부분을 다른 국영제들이 메꿔주는 그런 선순환이 일어나고 있는 찰나에 갑자기 쉬는 날이 이렇게 많아져 버리니까 오히려 아쉬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공백기 다음이 어떻게 될 것인가. 공백기에 계속 이제 증시들이 좋으면 완전히 반영을 해서 시작을 하겠지만 지금까지 좋았다가 이제 또 공백기에 안 좋으면 과연 그 다음에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는 잘 판단이 어렵습니다. 근데 뭐 주식 투자는 기업에 투자를 하는 거니까 사실 지수에 영향을 받는 것은 어떤 중간중간에 노이즈예요. 초장기적으로 본다면. 그래서 자신이 사고 싶었었던 종목을 그냥 가져가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 일주일 사이에 어떤 큰 변화가 일어나기보다는
반등이 연속적으로 일어날 확률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우라던가 나스닥, 상해 심천이 설날 연휴에도 계속 조금 좋은 흐름을 이어가리라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우리나라는 한 번에 반영을 할 텐데, 그러면은 예전에 뭐 지금 증시가 안 좋은 상황으로 간다면은 불안한 마음에 설날 연휴 전에 돈을 빼면 좋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냥 편안히 가져가도 되지 않나. 물론 이제 설날에 뭐 용돈을 지급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미리 빼세요. 그래서 2, 3일 뒤에 돈이 나온 거를 가지고 어떤 그 조카들한테 용돈을 주거나 뭐 이런 걸로 해보시기 바라고요. 아니면은 미리 조카들에게 줄 용돈 대신에 조카들에게 줄 선물로 주식을 매수해서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래 이렇게 긴 연휴를 앞두고는 사실상 시장이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는 편이거든요. 최낙설 팀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FOMC 회의라든지 미중무역 협상, 그리고 또 브렉시트 협의, 부결안이 나오기 때문에 증시에 아무래도 큰 이슈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또한 뭐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증시는 우리나라 증시는 휴장이지만 전 세계 증시는 계속 돈이 굴고 휴장이 아니라 계속 하락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투자자 입장에서는 긴 연휴가 있게 되면 아무래도 투자들이 불안감이 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현금화 욕구, 차익 실현 욕구와 현금화 욕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증시는 조금 저는 안정적으로 바라보는 게 좀 더 투자 전략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저희가 이 라이브 매매타임 새로운 시즌을 시작하게 됩니다.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 다양한 종목들을 좀 소개를 해드릴 것 같은데요. 이 두 분께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이 라이브 매매타임에 임하실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희석 소장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뭐 12개월을 1분기씩 나눠서 3개월씩 딱딱 끊진 않지만 그래도 3개월이라는 기간에 하기 때문에 뭐 분기, 어떤 그 분기, 저희가 설정한 분기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 시즌에 1등을 했던 종목들을 살펴보면, 그 시즌에는 이런 업종들, 이런 테마들, 이런 기업들의 주식이 올랐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그 다음 시즌, 그러니까 다음 3개월 같은 경우에도 또 어떻게 보면 그 연속 성장에 있을 수도 있고, 그쵸. 3개월이 끝났다고, 그 시즌이 끝났다고 뭐 그 시즌을 보고 우리나라 증시가 움직이진 않으니까요. 그래서 연속성을 가지고 그 전에 많이 올랐던 종목이 또 오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어떻게 우연히 맞아 떨어져서 3개월에 그 전 시즌 테마라던가 종목이 이제 죽고 다른 것들이 또 부활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꼬집어내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연속성이 있는 거는 그대로 가져가서, 그러니까 3개월로 끊기니까 왠지 그전 거는 안 해야 되는 그런 생각도 있지만, 그 전에 강했던 것이 계속 연속성을 가진다면 또 소개시켜 드려야 될 것 같고, 3개월 좀 그 전 종목이 너무 잘 가서 아쉽더라도 그 종목이 이제 시세가 다함을 알면 또 새로운 종목을 소개시켜 주는 게 의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의 어떤 중간 단계에서 제가 잘 조절을 해서 지난 시즌에 굉장히 강했던 종목이 계속 다음 시즌도 강할 것 같으면 그 종목을 과감히 갖고 올 것이고, 아니더라도 그 종목이 아쉽더라도 이 종목이 시세가 끝날 것 같으면 다음 시즌은 새로운 종목을 들고 오는, 그러니까 지금 과감성과 결단력, 이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통찰력을 가지고 제가 종목을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참조를 하셔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월 28일) 월요일 국내 시장 개장됐습니다. 오늘은 1월의 마지막 주의 첫 개장일입니다. 오늘 양지수 모두 이 상승세로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180선에서 출발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713선에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반도체주 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난주 금요일에 뉴욕 증시에서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 넘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우리 시장에서도 삼성전자 이제 44,000원대까지 올랐고, SK하이닉스도 74,000원대까지 오른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이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계속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SO일과 대한유화가 실적을 발표하게 되고요. 이번 주에 삼성전기, 그리고 대한항공, 네이버, LG화학까지 이 굵직굵직한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되니까요. 이런 부분들도 함께 확인하시면서 시장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오늘 1위부터 5위까지 삼성전자 우선주를 제외하고는 모두 빨간불 켜내면서 출발합니다. 삼성전자 이제 45,000원대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0.27% 상승세 나오면서 74,800원 선까지 올랐고요. SK하이닉스도 이제 75,000원 선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현대차 오늘 예상과는 다르게 상승세로 출발합니다. 129,000원 선까지 올랐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0.37% 상승하면서 404,500원 선까지 올랐습니다. 여기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LG화학 강합니다. 1% 넘게 상승하면서 출발하고 있는데요. 37만 9천원 선까지 올랐고요.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입니다. 1% 넘는 상승세로 출발합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는 이 셀트리온 삼형제가 모두 상승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21만 1천원 선에서 출발을 하고 있고요. 포스코도 오늘 0.75% 상승하면서 이제 27만 원 선까지 올랐습니다. SK텔레콤 0.5% 빠지면서 출발합니다. 지수 함께 만나보시죠. 네, 코스피와 코스닥 양지수 모두 상승 출발합니다. 코스피 2181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닥도 0.27% 상승하면서 713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도 바이오 종목들 대부분 강합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2% 가까운 상승세로 출발을 하는데요. 72,600원에 움직이고 있고요. 신라젠도 강보합권에서 출발합니다. CJ ENM, 지난주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 중 하나였습니다. 오늘 1% 넘게 상승하면서 21만 2,100원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바이로메드 오늘 0.6% 빠지는데요. 25만 8,6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포스코캠텍 지난주 금요일에 급등세 나타냈습니다. 오늘 상승세 이어갑니다. 1% 넘게 상승하면서 이제 6만 1,000원대까지 올랐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메디톡스 오늘 약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HLB 강보합권에서 출발합니다. 펄어비스 1% 넘게 빠지지만 현재 8위권 그대로 유지하면서 흘러갑니다. 19만 7,300원에 흘러가고 있고요. 스튜디오 드래곤과 코오롱티슈젠 모두 강보합권에서 흘러갑니다. 네, 라이브 매매타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일석 소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3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즌이 워낙에 수소차 테마, 그리고 남북 경협, 정치 테마, 이 세 개가 워낙에 강렬했기 때문에 그런 너무나 강렬했던 기억에 혹은 지금도 이제 강한 종목들이 보이니까 그런 것들을 계속 갖고 오고 싶은 욕구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잘 가려야 돼요. 너무 뜨거운데 계속 뜨거울 것인가, 아니면 지금까지 뜨거운 것들이 이미 8화를 넘었기 때문에 그만해야 할 것인가. 그래서 지금 일단 보니까 정치 테마는 계속 확산되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잡아낼 수가 없어요. 개인은 처음에. 왜냐면 지금 어디까지 갔냐면 이제 그 정치 테마주 지난주에 뜬 거 보니까 사회이사가 정치인과 관련이 있는데 어떻게 관련이 있냐면 어떤 종교 모임의 한 멤버라는 거. 자, 이거를 어떻게 개인이 따라가겠습니까? 처음에 그거를 다 어떤 리스트를 냈겠죠. 세력이. 모든 관련, 친인척 관련해서 사회이사든 사내이사든 다 연결고리를 낸 다음에 어떤 그 부분이 돈과 만나서 터질 때 그게 이제 올라가는 건데, 그거를 일반 개인이 만들 수는 없잖아요. 돈 많은 개인이 아니라 일반 개인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까지 따라가기에는 이제 힘들어요. 그걸 이제 따라갔는데 그 다음 날에는 다른 게 오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유는 나중에 나와요. 야, 사회이사가 동네 문방구를 같이 다니던 사이더라. 그런 핑계로라도 오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굉장히 이거는 따라가기 힘들다. 그리고 수소차 테마는 물론 이거는 정부의 정책과 현대자동차라는 대기업이 만나서 어떤 지금 빅뱅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산업이 뭐 거꾸로질 테마는 아니라 장기적인 테마지만 지금 선도주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200% 막 그런 수익이 나면서 굉장히 뜨거웠고요. 그 뒤에 또 이제 확산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선도주 1등주, 2등주, 3등주 이렇게 몇 개가 갈 때가 아니라 지금은 수십 개 종목이 확산돼서 그것도 막 찾고 다 찾은 거예요. 막 자회사에 수소차가 있다 뭐다. 그래서 한번 뜨겁게 이제 그 빚을 한번 빡 발한 시기고, 그래서 그만큼의 빚을 또 발하기에는 힘들다. 지금은 이제 좀 잔잔하게 갈 타이밍이고, 남북 경협도 마찬가지예요. 4월 남북 정상회담 때 작년에 그때 가장 뜨겁게 불러일으키고, 그 다음 정상회담 때는 조금 그 파워가 안 나왔잖아요. 그리고 지금 작년 4월 달에 남북 정상회담의 파워보다 더 세게 나왔지만, 이제는 사실 선도주들이 엄청나게 시세를 냈어요. 아난티는 지금 코스닥 시총 10위 안에 들어가 있네요. 그렇죠?
시총 12안에 레저주가 들어가 있는 것도 굉장히 조금 그 특이한 점인데, 그래서 지금 봤을 때 가장 강렬했던 3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그 3개월 이후 3개월이 그 3개월만큼 뜨겁다면 정말 너무나 강한 건데, 그렇게 뜨거울 가능성보다는 약간 잔잔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빨리 다른 걸 찾아야 되는데, 제가 본 거는 중국 쪽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호텔 신라입니다. 호텔 신라는 이름에 호텔이 들어가 있지만, 그리고 우리가 장충동의 신라 호텔을 잘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매출의 90%가 면세점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름을 면세신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호텔 신라라고 하니까 호텔에 투자하는 것 같지만, 신라호텔, 장충동 신라호텔이라던가 제주 신라에서 나오는 매출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다. 결국에는 면세점을 봐야 되는 호텔 신라고요. 사실 호텔 신라가 지금 뭐 중국 사드 보복 이후에 굉장히 뭐 안 좋은 것 같고, 뭐 밑에로 안막으로 들어간 것 같지만, 지금 호텔 신라는 장기적으로 호텔 신라를 보시는 분들은 지금 반드시 지금 사지 않으면은 이런 가격에 살 수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 연봉으로 봤을 때 지금 5년째 기고 있는데, 5년째 기고 있던 역사가 거의 없습니다. 1990년대에나 있었지. 그때 면세점 사업이란 게 지금처럼 이렇게 부각이 되기 전에 호텔 신라를 봤었던 분들은 엄청난 성장의 열매를 가져갔죠. 5,000원대에서 14만 원을 가는. 이거 뭐 정치 테마주, 뭐 그런 테마주 할 필요 없어요. 그쵸? 호텔 신라 같은 주식이 5,000원에서 14만 원을 가요. 근데 안 하잖아요. 호텔 신라보다는 급등 테마를 좋아하니까. 근데 호텔 신라는 5,000원에서 14만 원을 간다. 그것도 얼마 걸리지 않았어요. 그거 이 호텔 신라를 적립식으로 뭐 호텔 신라와 면세점을 이용하면서 계속 가셨던 분들은 면세점이랑 호텔 신라에서 쏟아 부었던 돈의 수십 배, 수백 배를 벌으셨을 거예요. 그럼 다시 또 이제 놀러 갈 수 있겠죠. 설날 연휴에. 그쵸? 지금 최대 실적을 세웠습니다. 주가는 옆으로 횡보하는데 2018년 영업이익 2,091억 원, 전년 대비 2017년 대비 186.1% 증가했고요. 매출액 4조 7,136억 원, 전년 대비 34.1% 증가, 당기순이익 1,103억 원, 전년 대비 336.2% 증가. 자, 2017년 대비 2018년 대박이 났습니다. 자, 중국 사드 보복이라고 뭐 이 면세점을 이용을 안 한다? 자, 이 결과를 보세요. 아니죠. 완전히 대박이 났습니다. 신라는 올해 연간 중국인 입국자 수가 연간 600만 명에서 650만 명 수준 기대하고 있고요. 며칠 전에 뉴스에 나왔죠. 중국 초등학생들이 수학여행을 한국으로 왔다. 그쵸? 단체로 와서 막 단체 사진도 찍고 하는데, 자, 그런 것들 다시 많아지지 않을까요? 중국 초등학생들의 수학여행을 풀 정도면. 자, 신라 면세점이 해외 매출 국내 업체 중 최초로 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롯데와 호텔 신라가 사실 경쟁하는 구도잖아요. 신세계는 지금 뛰어들었으나 아직 3자죠. 그리고 지금 호텔 신라와 롯데가 경쟁을 하는데 해외 매출에서는 호텔 신라가 독보적이네요. 지금 보니까 2013년에 싱가포르 창이 국제공항에 처음으로 이부진 사장이 진출을 시켰고, 마카오 국제공항, 홍콩 첵라코 국제공항, 태국 푸켓, 일본 도쿄, 이거 해서 이제 5개 해외 면세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매출이 최초로 1조 원, 롯데도 해내지 못한 일이고요. 그래서 호텔 신라는 지금 면세점이 되게 잘 되고 있는데, 주가는 그런 어떤 분위기 속에서, 중국 관련주가 지금 다 분위기가 그러잖아요. 이러고 있다. 근데 그 100주 종목 중에서 중국에서 시가총액 제일 큰 귀주 모태주라는 종목이 이번 달에 15.20% 급등을 하면서 추세를 완전히 되돌려놨어요. 2, 3등주인 양아양조나 오량액은 아직 밑바닥에 있지만 귀주 모태주, 이게 중요하거든요. 자, 중국의 백주 소비가 돌아서고 백주 종목의 주가가 저렇게 회복이 됐다는 거. 이렇게 되면 다시 이거 귀주 모태주는 신고가 영역으로 가는 건데, 자, 백주의 소비가 저렇게 좋아진다는 거는 우리가 보따리상이 아니라 이제는 유커와 싼커의 귀환을 기대해 볼 수가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호텔 신라가 이렇게 7만 원대 있을 때 사야 된다. 이거 지금 재무제표상으로 매출은 최고액을 찍었다. 물론 증권사에서는 반반 갈리고 있죠. 뭐냐면 호텔 신라 이제 신세계가 공격적으로 나서고, 그쵸? 면세점에서 신세계가 저력이 있기 때문에 유통에, 그래서 면세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롯데도 이제 수성을 하려고 싸워야 되니까, 옛날에 하나 뺏겼기 때문에. 그래서 경쟁이 치열해지니까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자, 물론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맞는데 초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5년의 횡보는
그 다음 10년의 상승을 위한 정거장이라고 생각이 돼요, 저는. 호텔 신라는 지금 사야 되고, 손절가를 8만 원으로 했는데 너무 받게 잡아서 지금 오늘 하락을 해서 지금 깨져 있는데, 수정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목표가는 12만 원, 박스권 상단으로 잡았습니다. 두 번째는 신세계 인터내셔널입니다. 자, 초반에 이제 전체적인 상황을 얘기했기 때문에 연장선상에서 그냥 짧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1월 16일 하루 동안 25억 원의 매출을 기록을 했어요. 뭐냐면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새롭게 브랜드로 들인 비디비치가, 비디비치 여자분들이 좋아하는 색조 화장품인데 올해 연매출 2천억 달성을 목표로 했어요. 이게 왜 가능하냐면 올해 영업 시작 1월 17일까지 17일 만에 매출액 1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자, 절대 사드보복 분위기와는 틀리게 중국인 보따리상들이 면세점에 가서 휩쓸고 있어요. 그 개인이 아닌 게, 그러니까 유커든 쌍커든, 유커는 단체 관광객, 쌍커는 개인 관광객인데 개인이 아닌 거를 알 수가 있는 게 그 시내 면세점 같은 데 가보면은 50개, 100개씩 포장지를 싸놔요. 그 개인이 그렇게 사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거 보따리상들이 50개, 100개 막 수백 개를 사간 다음에 그거를 되파는 건데, 아니면 요즘에 SNS로 바로 쏘잖아요. 거기 보면 왕홍들이 SNS 라이브를 해요. 인별그램 라이브를 하면서 면세점 상품을 소개를 하면서 거기서 바로 그 상품을 파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먹히고 있어요. 그 창구가 직접 예를 들어 막았잖아요. 우리나라를 못 오게 막으면 그 온라인 모바일로 사요. 그 왕홍들이 대신, 왕홍들은 초청을 받아서 오거든요. 우리로 말하면은 파워블로거나 그런 거예요. 셀럽. 그래서 와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찍어가지고 파는데, 신세계 강남 면세점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 공간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촬영해서 바로 전송 라이브를 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페이스 클리어 퍼펙트 클렌징 폼이 작년에 230만 개 판매가 됐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비디비치는 색조 화장 전문이거든요. 근데 기초 화장도 대박이 난다. 이거는 비디비치의 성장력 보여주는 것 같아요. 색조에서 기초까지 갈 수 있다. 스킨 일루미네이션은 110만 개 이상 판매가 됐어요. 그래서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이게 원래 신세계의 어떤 의류를 담당하는 쪽이었는데 화장품 쪽이 굉장히 부각이 되면서 2018년도에 229.96% 상승하면서 그동안의 어떤 지지부진한 주가 흐름을 다 뚫어버렸어요. 새로운 성장성이 부각이 되니까. 지금 20만 원대 걸쳐 있는데 20만 원이 새로운 시작일 수가 있어요. 손절가 20만 원, 목표가 30만 원입니다. 세 번째 종목은 위메이드입니다. 호텔 종목, 면세점 종목 하나, 그리고 화장품 종목 하나, 그 다음 게임 종목. 근데 다 중국의 어떤 그 경기에 관련된 거. 중국 정부가 텐센트와 넷이즈, 여기 대형 게임사에다 파노를 발급 승인을 했어요. 파노 발급을. 그러니까 텐센트랑 넷이즈는 우리나라에선 아닌데 어쨌든 대형 게임사에 파노 발급을 승인했다는 것 때문에 우리나라 게임 대형사에도 파노를 발급할 것이다. 파노는 이제 게임을 팔 수가 있는 어떤 딱지 같은 건데, 일단 이게 하나가 있고요. 기대감. 그리고 중국 법원에서 미르의 전설 2 관련 저작권 소송에서 위메이드가 이겼어요. 뭐냐면 중국에서 37게임즈라는 회사가 미르의 전설 2를 베껴가지고 PC 온라인 게임 정기 폐업이라는 걸 2014년 말에 중국에서 출시했는데, 지금 이게 아직도 중국 내 게임 3위에 랭크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메이드의 대표적, 위메이드 하면 미르의 전설이잖아요, 사실. 근데 위메이드 하면 미르의 전설인데, 그 미르의 전설이 위메이드의 정식 로열티를 지급하고 중국에서 게임을 지금 런칭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37게임즈가 그냥 자기가 다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메이드 입장에서는 배가 아프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승소를 했습니다. 1심이지만 일단 승소를 했기 때문에 두 가지가 그래서 겹쳤어요. 면세점을 보더라도 아니면 화장품 업체를 보더라도, 자, 이거 중국인이 아니면 호텔 신라는 면세점 매출을 지금 그 신기록을 달성 못했고, 비디비치가 이렇게 성장하는 건 한국인이 사서 비디비치를 이렇게 키울 수가 없었죠. 자, 위메이드의 게임도 마찬가지예요. 자, 중국인들, 초등학생이 놀러 왔는데, 초등학생이 단체로 놀러 왔는데, 그 다음은 뭐가 되겠어요? 이제 또 예전처럼 회사원들 단체로 와가지고, 한강에서 이제 뭐, 치킨, 통닭 300마리 시켜 먹으면서 치맥을 즐기겠죠. 코맥을 즐기던가, 치맥을 즐기던가 하여튼. 그래서 위메이드도 그런 분위기에 따라서 앞으로 더 펼쳐질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소송에서 승인을 했기 때문에 로열티를 제대로 지급을 받을 수 있다면 더 좋아질 수가 있다. 그래서 게임주도 한번 그런 어떤 중국의 온기를 바라볼 수가 있기 때문에 위메이드 같은 대형 게임주들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아까 앵커님이 초기에 얘기를 하셨지만 펄어비스 또 나왔죠. 위메이드, 펄어비스 이런 게임들
중국에 먹히고 있기 때문에 이런 로열티를 지급을 받는다면 훨씬 실적이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게임주까지 주목을 해보자. 손절가 36,000원, 목표가 6만 원입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고 왔는데요. 그런데 소장님, 오늘 보니까요, 호텔 신라가 대신증권에서 리포트를 냈습니다. 경쟁 강도를 좀 고려해서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리포트가 나오면서 오늘 중국 소비주들이 일제히 하락세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보면 될까요? 근데 뭐 미리 들어간 걸 수도 있고, 미리 제가 말씀드린 걸 수도 있고, 좀 더 하락을 할 수도 있겠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대로 강도가 세지는 그거가 맞는 게 신세계가 너무나 지금 공격적으로 출점하고 있잖아요. 사실 강남 신세계 별로 매출이 안 나온다 하지만 그게 중국인들한테 홍보하려고 어쨌든 아예 처음부터 싼 커를 대상으로 만든 거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출이 그렇게 활발하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신세계가 들어왔다는 게 중요한 거죠. 신세계가 이제 경쟁에 들어오니까 롯데, 신라, 신세계가 피 터지게 경쟁을 하는 건데, 호텔 신라의 강점은 아까 말한 대로 해외 매출 1조 돌파, 해외를 다 펴놨기 때문에 그 국내 그런 경쟁 강도에도 불구하고 최고 실적을 기록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해외 매출이 점점 더 확보가 되면서 그 경쟁 강도를 해외에서 풀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보수적인 강도가 강해진다고 해서 목표 주가를 선정한 거는 6개월, 12개월이에요. 그 보고서를 보세요. 보통 6개월 목표 주가, 12개월 목표 주가까지 잡아놓은 그 맨 마지막에 나와요. 그 목표 주가가. 근데 그게 6개월, 12개월이거든요. 제가 본 거는 아까 10년 얘기를 한 건데, 10년을 보자면 지금 5년에 안 사면 향후 10년의 성과를 가져가지 못해요, 호텔 신라는. 그래서 지금 뭐 단기적으로 3개월 리그를 하고 있지만, 3개월 리그의 수익이 나도 좋지만, 제가 장기적으로 말씀드린 거 5년 동안의 조정 기간에 반드시 사야 된다. 그래서 지금 하락을 하면 하락을 할수록 더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최낙철 팀장님의 세 가지 종목 함께 만나볼 텐데요. 이전에 오늘부터 새로운 시즌을 시작하게 되는데 먼저 매매 전략부터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지수 상승이 이제 외국인의 저가 매수로 인해 조금 상승 추세로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수는 양지수 둘 다 상승하고 있는데요. 아직은 그래도 전 세계 증시 환경은 호재보다는 악재가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급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수와 연결되는 대형주 위주보다는 아무래도 중소형주 위주로 투자 전략을 가져갈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세 가지 종목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첫 번째 가지고 온 종목은 서진 시스템입니다. 네, 동사는 금속 가공 기술 및 시스템 설계 역량을 바탕으로 통신 장비, 핸드폰 부품, 반도체 장비 등 함체, 구조물, 전기 구동장치 등 제조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최대 규모로 현지 관리자와 작업자 교육 후 삼성전자의 통신 작품을 납품하며 품질, 납기, 가격 경쟁력을 인정받았고, 기존 레퍼런스 바탕으로 단기간 내 삼성전자 무선사업 협력업체로 지정되었습니다. 제가 추천드린 이유는 총 3가지인데요. 첫 번째 이유는 고객사 시장 점유율 상승 수혜 기대 측면입니다. 올해 3월 5G 상용화 서비스를 앞두고 2018년부터 4분기부터 장비 발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통신사의 5G 설비 투자는 향후 생각보다 느리게 진행될 것으로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이는 4G 대비 투자비 부담은 큰 반면 현실적으로는 휴대폰을 제외하고는 아직은 5G 수요가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에 초기 투자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 LTE와 5G를 하나의 네트워크처럼 운영하는 NSA 방식으로 5G를 구현하는 대안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5G 투자 속도가 생각보다 느리게 가더라도 동사는 실적이 고성장이 기대됩니다. 최근 정부가 보안 이슈로 중국 통신 장비 채택을 배척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화웨이 장비죠. 네, 기존 4G 통신 장비 시장에서 3% 점유율에 그쳤던 삼성전자가 반사이익을 보면 5G에서는 20% 점유율로 상승할 전망입니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5G 장비 양산 시점을 앞당기는 등 최근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동사는 주요 벤더이고 5G 기지국 장비에 가능한 3,500톤의 타이 캐스팅 장비를 6대 보유하고 있어 수혜가 예상됩니다. 두 번째는 경쟁사 대비 확실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객사의 5G 통신 장비를 협체를 공급하고 있는 경쟁사와 비교했을 때 다이 캐스팅 및 CNC 장비의 규모, 기술력, 노하우 등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확연히 다른 생산 효율성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공정 수직 계열을 통한 OEM 생산도 활발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동사는 베트남에서 규모의 경제 및 생산 공정, 수직 계열화 성공한 유일한 기업입니다. 제작부터 조립, 검사 및 출하까지 원스톱 솔루션이 제공이 가능함에 따라 통신 장비 부품 OEM 생산도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다양한 신산업 성장군입니다. 동사가 영위하고 있는 다양한
산업군의 성장은 올해에도 지속될 전망됩니다. 모바일 사업의 경우 신규 하이엔드급 스마트폰 출시 효과가 기대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5G 서비스의 상용화가 예정되어 있어 5G용 스마트폰 수요가 조금씩이나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자동차 부품 사업 부분의 가시적인 성과도 기대됩니다. 금속 가공 기술력과 함께 공정 수직 계열화 통한 원가 절감 이점이 부각되면서 생산 부품의 종류가 점점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전 고점이었던 21,300원, 손절가는 16,000원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추천드릴 종목은 조광 페인트입니다. 동사는 일반용 도료와 관련 제품 제조 판매 업체로 플라스틱 도료 및 접착제 사업 부분 성장성을 고려하여 지속적인 투자를 추진해온 회사로 2018년 3분기 기종 성장률 4.9%로 KCC와 노르페이트 등에 이어 국내 업체 중 매출 규모는 총 5위에 해당하는 기업입니다. 제가 동사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고부가 가치 도료의 승부수입니다. 동사는 분체 도료, UV 도료와 같은 고부가 가치 도료로 승부수를 띄우고 있습니다. 2017년 3월 음성 공장 증설에 350억 규모 투자를 시작해왔습니다. 분체 도료는 제조 과정에서 복스 발생하지 않는 신환경 페인트이며 분말 형태라 모양이 복잡하거나 면적이 넓은 곳에서도 도장 작업이 용이합니다. 일반 액상 도료보다는 판매 가격이 50% 이상 비싸 이익률 또한 높습니다. 동사는 국내 UV 도료 시장 점유율 1위입니다. UV 도료는 자외선의 화학적 작용에 의해 단시간 내 경화되는 도료를 말합니다. 순간적으로 빛을 가하여 도료를 경화시켜 열 변형이 쉬운 목재, 플라스틱, 재질, PVC 적용이 용이하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부용 체형으로 친환경적이며 순간적인 반응성으로 인해 단시간 내 대량 생산이 가능한 장점도 있습니다. UV 도료도 일반 도료에 비해 가격이 높습니다. 국내 UV 도료 수요는 크게 플라스틱용, 목공용, 바닥재용, 종이용 등 구분됩니다. 최근 플라스틱용 UV 도료 수요는 스마트폰 소재 변화로 다소 위축됐지만 자동차의 내외장재, 가전 등 기타 분야에서 여전히 수요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정용 UV 도료는 연평균 10%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고급 마루 바닥재 수요 증가로 바닥재용 UV 도료 수요도 증가 추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선박 용도로 시장의 턴어라운드 가능성입니다. 국내 존선사의 선박 수주 수량이 반등하면서 선박용 도료 수요도 시차를 두고 회복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50% 지분을 보유한 공동기업 조광유통지분법 이익도 2017년에는 마이너스 11억 원에서 2018년에는 20억, 2019년에는 45억 원으로 흑자 전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조광유통은 88년 노르웨이 요턴과 합작한 선박용 도로 전문 회사입니다. 연평균 45에서 50억의 배당금을 수취해왔고 2017년에는 151억 원을 수취해왔습니다. 따라서 동사 실적은 조광유통 실적이 크게 연동되어 왔습니다. 한국조선사 선박 신규 수주량이 2016년에 바닥을 딛고 반등을 해왔습니다. 선박용 도료는 선박 건조력이 연동해 2018년 하반기부터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최근에도 올해 조선 3사의 조선 수주도 늘고 있습니다. 과거 조선사의 선박 신규 수주량과 선박 도료 3사 매출 합의 추이를 봤을 때 2019년은 합산 거의 6천억대 수준까지 전체 매출이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9,000원, 손절가는 6,000원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기업은 포티스입니다. 동사는 온라인 쇼핑몰 운용 대행 등 인터넷을 통해 제한한 서비스를 사고 파는 전자상거래 전문 업체입니다. 제일모직 등 대형 회사의 패션 브랜드 상품을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고 있으며 온라인 상품 운영상의 비효율적 요소에 대한 관리 및 저렴한 온라인 쇼핑몰 수수료 체계를 확보하여 경쟁 우위에 있습니다. 제가 동사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콘텐츠 중심의 모바일 네트워크 사업입니다. 콘텐츠 중심 모바일 네트워크 사업은 5G 시대의 개막과 함께 콘텐츠의 제작과 소비, 배포를 위해 필요한 5세대 이동통신의 핵심 기술입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인터넷 방식은 IP 중심의 네트워크입니다. 하지만 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통신 단말 수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정보의 호스트 위치보다는 사용자가 어떤 콘텐츠를 원하는지에 초점이 맞춰지게 됩니다. 콘텐츠 중심 네트워크는 모바일 환경에 따라 무선 기지국, 무선 이동 단말, 다중 무선 이동 단말 간의 통신 환경까지 확대 적용한 것이 모바일 네트워크 사업입니다. 동사는 MVC, SVC, UH 등
보유한 다차원 멀티 코덱의 분산 처리, 고속 처리, 저지연 코덱 기술을 활용해 사업 확장에 나서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메타데이터를 이용해 콘텐츠를 재구성할 수 있도록 CDN 기술 영상 데이터 기반의 딥러닝을 이용한 불량 기술 초당 60만 장을 처리할 수 있는 고속 벡터 기술 등 독보적인 기술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자체 연구소를 설립하고 모바일 네트워크, 코어망과 콘텐츠 기반, 고효율, 5G 액세스 분야 복수의 이종마 병렬 정성 기술 및 완전 분사 기술 등 독보적인 무선 통신 핵심 기술을 도입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상호 보완적인 트래픽 제어 기술 및 스마트 기지국 장비를 개발하여 보다 시장을 빠르게 선점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방탄소년단과 글로벌 독점 판권으로 인해 빠른 실적 회복입니다. 동사는 작년 11월에 VT 코스메틱 30억 규모의 VT and BTS 스페셜 리미티드 에디션 제품을 계약했습니다. 방탄소년단 팬들의 국적 연령대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화장품의 기능을 강조하기보다는 소장 가치를 일으키는 마케팅 요소가 좀 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 VT, J 코스메틱뿐만 아니라 LMP 코스메틱 출시한 메디힐 방탄소년단 협업 제품의 완판 사례들을 고려해보면 이번 스페셜 리미티드 에디션은 출시 이후도 빠른 속도로 소진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유통 사업상 특성상 별도의 제조 비용이 들어가지 않고 전자상거래 업체에서 갖춰진 기존 판매 채용한다는 점에서 제품의 판매만 원활히 잘 이루어지면 이익이 빠르게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VT and BTS 스페셜 리미티드 에디션에 대한 세일즈 파워는 앞서 충분히 검증된 만큼 빠른 실적이 회복이 기대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3,000원, 손절가는 2,000원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진 시스템 그리고 조광 페인트, 포티스까지 세 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고 왔는데요.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보고 오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를 하고 있는 특징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 현대미포조선입니다. 카타르 대규모 수주 기대감의 상승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오늘 조선주들이 대부분 강합니다. 신희석 소장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구에서는 카타르 때문에 좀 피해를 봤지만 조선 업종에서는 좀 이득을 보는 것 같아서 다행이네요. 자, 현대미포조선 2.17%, 삼성중공업 5.51%, 현대중공업 2.88%, 주요 조선주들이 오랜만에 다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운송장비라고 불리우는 업종 안에 대표적으로 자동차와 조선이 들어있잖아요. 자동차는 지금 현대차를 필두로 해서 수소경제를 들고 나오면서 웬만큼 반등이 조금 나오고 있고요. 이제 조선까지 나온다면 운송장비 업종이 굉장히 좋아지죠. 네, 지금 현대미포조선은 가장 하락장에서도 강했어요. 조선업종이 다 뭉개질 때, 그쵸? 조선업종이 가장 많이 뭉개졌던 이유는 지금 유가예요. 왜냐면 2013년 8월 26일 날 WTI 기준으로 112.24달러 최고점을 찍은 다음에 거기서 이제 쌍봉을 그리고 2014년 7월 달에 여기서 무너지면서 완전히 110달러에서 순간적으로 45달러, 43달러까지 폭락을 하거든요. 거의 1년간 아예 무슨 폭포가 쏟아지듯이 폭락을 하죠. 지금 뭐 반등을 했으나 지금 53.69달러니까 2013년 112달러에 비해 반토막이 나 있는 상황이거든요. 유가가. 자, 이 조선주들의 고점을 다 보세요. 그 시점이거든요. 2014년도에 다 그거예요. 현대미포조선,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다 가장 거대한 연봉의 음봉이 2014년 봉이에요. 2014년에 완전히 망가지면서 20년 선을 깨버린 거예요, 다. 그리고 지금 가장 강한 건 사실 현대미포조선이죠. 현대미포조선은 아직도 20년 선을 지켜내고 있어요. 지금 10년 선 위까지 올라왔어요. 초장기적인 흐름인데 현대미포조선 살아있죠. 삼성중공업이 가장 많이 빠진 건 아마 해양 플랜트 쪽에 가장 강점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해양에서 이제 석유를 개발을 해야 되는데 지상에서 나는 석유값이 너무 싼데 굳이 바다에 가서 힘들게 뽑을 필요가 없으니까 삼성중공업 해양 플랜트를 안 쓰는 거죠. 그리고 현대미포조선이나 현대중공업은 삼성중공업에 비해서 양호했죠. 20년선에 붙어 있거나 20년선 위에 있는데 지금 이제 조금 반등의 기미가 보이죠. 이렇게 되면 현대미포조선이 가장 선도주네요.
삼성중공업이 상승률은 가장 세지만 현대미포조선이 초장기 시세는 가장 강력합니다. 그래서 이걸 봤을 때 이제 반등이 조금 일어날 것 같아요. 왜냐면 유가가 어느 정도 밑에서 반등을 하면서 현대미포조선의 주력이 탱커선이에요. 유류를 날리는. 그래서 이 유가의 그 반등에 의해서 조금 반등을 하고 선박들이 굉장히 노후화된 거 교체 수요로 인해서 지금 이 초반 2019년 초반에 현대미포조선이 지금 탱커선을 몇 주 수주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따라서 조선 업황에 조금 햇볕이 들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중공업 지주인데요. 아람코의 현대오일뱅크의 지분 인수 소식에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낙철 팀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람코는 아무래도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최대 기업입니다. 아마 작년에도 아람코 같은 경우는 상장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아무래도 전 세계에서 가장 이슈를 받았던 기업인데 이번에 현대중공업 지주의 자회사인 현대오일뱅크의 지분을 인수 계획을 공시하면서 오늘 시초가 3% 갭 상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갭 상승한 경우는 시초가를 뚫지 않는 한 아무래도 계속 상승 추세이고 시초가가 떨어지게 되면은 조금은 음봉 마무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주가의 흐름 자체는 34만 원, 33만 원은 한번 저가를 찍고 지금 상승 추세인데 아무래도 지금 조선업종과 지금 자회사들의 아무래도 좋은 소식 호재로 인해서 지금 주가 흐름은 단기적으로는 40만 5천 원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고 만약에 오늘 오늘 종가가 음봉으로 마무리될 경우는 저는 37만 원에서 한번 다시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특징주와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그리고 하베스트 인베스트먼트 최낙철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리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윤여빈 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정보 보고 계십니까? 예, 오늘은 지금 현대건설 기계를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코스피가 좀 상승 기류를 타고 있지만 좀 불확실성이 좀 존재하는 만큼 실적 성장주를 하나 골랐습니다. 동사의 작년 실적은 매우 좋습니다. 동사의 연결 기준 지난해 4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0.6% 증가한 7,119억 원이고 영업이익은 91.3% 늘어난 291억 원을 기록해 시장 기대치에 부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국민 인도 시장의 판매 호조 지속과 신흥국 통화의 안정 등이 무난한 실적을 이끌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회사는 지난해 12월 중국 굴삭기 내수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11.4% 늘어난 312대를 기록을 했는데요. 시장 점유율이 전년 대비 0.5% 낮아졌으나 할부 판매 지양 등으로 매출의 질은 오히려 개선됐다는 분석입니다. 지난해 중국 굴삭기 판매량은 18만 4천 대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하였습니다. 올해 이제 중국과 인도에서의 굴삭기 판매량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올해 중국 굴삭기 내수 판매량은 17만 4천 대로 지난해 대비 5.4% 감소할 전망이지만 동사는 작년에 진행한 유통망 재정비 및 생산 능력 확충이 효과를 발휘하면서 10.9%의 판매량 증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모디 정부의 인프라 개발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광산 및 건설 부분의 어떤 투자 수요에 따라서 증서 효과가 기대되면서 인도에서 아주 성과가 기대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제 중국 춘절이 지난해보다 10일 정도 빨라서 성수기가 조기에 도래하는 만큼 이를 감안한 선제적 매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현재까지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짧게 5만 8천 원, 매도가는 4만 7천 원으로 제시하겠습니다. 네, KB증권에서 오늘 아침에 매수 리포트를 내기도 했죠. 현대건설기계 조금 더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베스트 투자증권 윤여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9시 35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시황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약보합권에서 흘러갑니다. 2177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요, 오늘 갭 출발했습니다. 2184선에서 출발을 했다가요, 약 30분 만에 10포인트 정도 빠지면서 77선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외국인들 또 매수합니다. 매수세 이어가고 있는데요. 개인과 외국인 매수하고 있고 기관들의 매도폭이 큽니다. 거의 1,000억 원 가깝게 매도하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장 초반과 비교해서는 조금 흐름을 달리합니다. SK 하이닉스 이 장 초반만 하더라도 1% 가깝게 상승을 했었는데 현재 1.47% 하락세에 나옵니다. 좀 차익 실현 매물들이 쏟아지는 모습인데요. 73,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상승폭을 조금씩 줄여가는 모습입니다. 현재 0.2% 상승하면서 44,850원에 흘러갑니다. 현재 삼성전자 우선주도 1% 가깝게 빠지고 있고요. 현대차도 0.39% 하락하면서 이 하락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12만 8천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오늘 외국인들 매수합니다. 0.37% 상승하면서 40만 4,500원에 흘러갑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현재 셀트리온이 6위권까지 이제 올라왔습니다. 셀트리온 3형제도 오늘 모두 강세 보이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이 매수세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가 매수세 유입되면서 현재 2% 가깝게 상승합니다. 21만 2천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LG화학 장 초반만 하더라도 6위권에서 상승세 이어갔는데 이제 7위권까지 내려왔고요. 약보합권에서 흘러갑니다. 오늘 포스코 강합니다. 1% 넘게 상승하면서 27만 1천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삼성물산과 SK텔레콤 약보합권에서 흘러갑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강합니다. 바이오 종목들에 힘입어서 현재 0.58% 상승하면서 715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요, 712선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717선까지 오르는 모습을 보였고, 현재도 상승세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들 매수하고 있고요. 소폭 매수합니다. 개인도 현재 매수하고 있고 기관들 매도하면서 흘러갑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셀트리온 SK 오늘 강합니다. 3% 넘게 상승하고 있는데요. 저가 매수세 계속 유입되는 모습이고요. 73,500원 선까지 올랐습니다. 신라젠도 이 장 초반과 비교해서는 상승폭 계속 키워가는 모습입니다. 1% 넘게 상승하면서 72,3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외국계 증권사에서 오늘 대거 매수세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CJENM 오늘 1% 넘게 상승하면서 21만 1,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바이로메드도 강보합권에서 흘러갑니다. 포스코캠텍 이 장 초반만 하더라도 6만 1,000원대까지 올랐는데요. 현재 하락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0.4% 하락하면서 6만 400원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는 그래도 스튜디오 드래곤 제외하고는 모두 상승세 이어갑니다. 오늘 HLB가 강한데요. 현재 4% 가깝게 상승하면서 74,400원에 흘러가고 있고요. HLB 생명과학도 오늘 4% 넘게 상승하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펄어비스 오늘도 상승세 이어가고 있고 메디톡스도 0.4% 상승세 이어갑니다. 52만 9,200원에 흘러가고 있고요. 코오롱 티슈진 점점 더 상승폭 키워가는 모습입니다. 1% 가깝게 상승하면서 39,400원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환율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원달러 환율 0.65% 하락하면서 1,121원 선까지 내려왔습니다. 네, 출발 증시와이드 2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가 포착되고 있는데요. 유한타증권 스타비비센터 장기환 이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종목 저가 매수해보면 좋겠습니까? 오늘은 그 바이오 분자 진단 시장에서 이제 두각을 나타나는 그 시젠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시젠을 보면은 그 실적에 기반을 한 그런 업체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력 그 제품이 시약인데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유전자 분석, DNA라든가 RNA 이런 분석을 통해서 질병의 그 원인을 감별하는 이런 분자진단 시약을 이제 주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단 시약이라든가 소프트웨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8년도 4분기에 그 예상한 실적도 35억 이렇게 좀 잘 나왔죠. 그리고 금년도 작년도죠. 2018년도 또 이제 실적이 좀 괜찮게 나온 이런 상태에서 2019년도도 어떤 영업이익의 새로운 그 더 2018년보다 나온 한 127억 정도를 예상을 하는 이런 그 좋은 영업 실적을 예상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이제 두각을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좀 매출이 이제 꾸준히 발생할 수 있는 게 이 회사의 이제 장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지만 그 주가는 현재 그 큰 흐름에서의
어떤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각을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이제 미래에 어떤 식으로 주가가 올라갈 것이냐 이것도 하나의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분석하고 제가 느끼는 바로서는 일단은 상승 흐름을 타고 있는 이런 흐름의 전 단계인 흐름을 보이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다른 그 바이오가 많이 상승할 때 상대적으로 이제 덜 올라갔던 것이 이번에 상승을 하면은 그나마 탄력은 좀 더 있을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영업 실적이라든가 그리고 그밖에 여러 가지 이제 시장 상황 그리고 최근에 또 매매 동향을 보면은 또 외국인의 꾸준한 매수세 유입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이 이 주가의 침체기를 새롭게 이제 벗어낼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작용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주가의 흐름이라든가 기관의 매매 동향 이런 것을 유심히 살펴보면서 매수 시점을 선택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이런 가격이 지난번에 그 14,450원을 이제 저점으로 해서 주가가 이제 한 단계 올라가고 하는데 짧게는 뭐 정배열 상태가 이제 되고 있고 기술적 분석상으로는 이런 흐름이 되면서 주가의 상승 턴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드리면서 지금처럼 이렇게 하락할 시기에 지금 가격은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 이렇게 가격 전략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3만 원, 손절가는 17,000원 이런 가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즌에 대한 투자 의견 함께 듣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스타PB센터 장기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장 전략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자개미 배경민 대표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부자개미입니다. 네, 오늘장 전략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시장은 지금 이제 코스피가 플러스 0.03, 코스닥이 플러스 0.49% 상승 중인데요. 네. 전주에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IT 대형주들이 시장의 상승을 주도하면서 끌고 갔다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이번 주에는 리스크온 상태로 지수는 우상향으로 2200에 대한 돌파 시도를 하겠습니다만은 이번에 이제 빅 이슈들이 이번 주에 좀 내재돼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변동성 조정에 대한 부분도 염두에 좀 둔 그런 흐름으로 전개가 지금 조심스럽게 전개가 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요. 지금 이번 주에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중형주보다는 소형주 위주로 이렇게 종목별로 좀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망을 좀 해드리겠고요. 지금 코스피 지수의 지수 방향성을 좀 봐드리면, 전주에 지금 그 121선까지를 강하게 적산병으로 지금 돌파해내는 이런 이제 강력 상승 파동이 지금 나와준 상태에서, 이번 주에 이제 2200포인트에 대한 돌파 시도가 이어질 텐데, 제가 그 변동성을 좀 염두에 두고 가자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이번 주에 빅 이슈를 보고 있는데요, 이벤트들을. 첫 번째는 역시 이제 30일과 31일 미중 무역협상 고위급 회담. 이 부분에서 얼마나 지금 난제들을 좀 풀어낼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지수 변동성을 좀 가져다 줄 수 있다. 이렇게 좀 보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29일부터 30일 이제 FOMC 1월 FOMC가 있습니다. 이 FOMC는 물론 그 완화적인 통화 정책이 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지만 역시 뭐 전체적인 미국 시장의 경기 진단, 고용 사항 이런 부분에 따라서 또 지수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 우리 시장이 지금 뭐 중국 상해 지수와 연동성을 상당히 많이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중국의 그 제조업 지수라든지 물가 지수라든지 이런 부분 GDP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좀 지표들이 안 좋게 나오기 때문에 이제 31일 날 있을 중국의 1월달 제조업 PMI 지수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잘 체크를 좀 하고 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도 지수에 영향력을 줄 수 있다. 좀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변동성을 어느 정도 좀 염두에 두고 포트 전략을 가져가시는 그런 전략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코스피에서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코스피는 121선을 강력하게 좀 돌파해낸 반면에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121선이 730입니다. 730포인트인데 지금 오늘 그 0.5% 정도 상승을 해가지고 714.96 이렇게 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지수가 각계 약진별로 종목별로 하면서 지수 상승을 우위를 점하지 않겠냐 이런 전략을 가지고 매매를 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그 업종별 흐름을 좀 봐드리면 역시 이제 전주까지 이제 시장 상승을 주도했던 IT 대형주라든지 건설이라든지 이런 업종들이 좀 쉬어가죠. 쉬어가고 그동안에 이제 조정을 좀 보여줬던 재발 섹터, 의약품 섹터가 상승을 좀 주도하는 이런 흐름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역시 이제 낙폭 과대주들을 순환매를 좀 돌려주는 이런 흐름으로 전개를 시키고 있다. 오늘 또 이제 현대중공업이 이슈가 좀 등장을 했죠. 현대오일뱅크 지분을 이제 매각을 하면서 아람코에 대한 모멘텀 이런 부분들이 또 그 SK이노베이션 같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선주들이 큰 반등을 좀 잡아내고 있다. 이렇게 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전체적인 그 흐름 속에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역시 그 셀트리온 3인방을 위주로 한 재발 섹터들의 흐름과 수소차 섹터들은 여전히 좀 잘 봐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요. 지금 수소차 섹터 부분을 잠깐 좀 정리를 해드리면 수소차 섹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 고점을 돌파해가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상당히 주의 깊게 보면서 매매를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종목별로 이제는 수소차 섹터도 상당히 좀 차별화가 되는 이런 흐름으로 전개가 될 것이다. 이런 거를 좀 염두에 두시고요. 지금 전고점을 돌파해가는 종목들은 뉴로스, 일진다이아, 미코 이런 종목들인데요. 이런 종목들에 좀 집중해서 매매를 하시는 전략이 수익률 측면에서도 좋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업종별, 섹터별 매매 전략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선 또 어떤 종목에 주목하고 계신지 짧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 추천주는요, 역시 이제 낙폭 과대주들 중에서 올라오는 그런 흐름의 종목들을 공략하자 이런 측면인데요. 오늘 추천주는 178920 SKC 코오롱 PI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KC 코오롱 PI는 이제 매매를 해보신 분들이 상당히 좀 많으실 텐데요. PI 필름 부분에서 이제 시장 점유율 1위 업체죠. 코오롱과 SKC가 합작한 그런 PI 필름 쪽에 1위 업체입니다. 지금 4분기에 실적이 상당히 좀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 안 좋게 나온 요인은 라인 점검에서 한 140톤 하고요. 재고 축적 부분에서 150톤 정도의 물량이 감소하면서 주가가 지금 57,900원에서 28,200원까지 거의 반토막으로 지금 꺾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1분기에는 매출 부분이 한 32%, 영업이익분이 48% 정도 QOQ로 상승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차근차근 우상향 쪽으로 올라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그 추천가는요, 현재가로 드리는데 오늘 34,500원 밑에서는 매수가 가능할 것이다. 눌림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4만원, 손절가는 32,000원 잡고 대응하시는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자개미 백영민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장 대응 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더욱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